이런 분들이 주구장창 청약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조선시대 때부터 없었어요. 단숨에 10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부터는 부동산 튜토리얼 이런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부동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투자라는 게 어렵고 힘든 면도 있지만 몇 가지 또 원칙들만 잘 지키고 그거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또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아주 쉽고 재밌고 편하게, 그 다음에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래에 따라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청약을 노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경매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일반 매매로 사는 거죠. 경매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많이 봐야 되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아파트를 또 경매로 낙찰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나보다 1원이라도 더 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는다. 청약은 알다시피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당첨받는 거예요. 본인 가점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당첨을 받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쉽진 않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반 매매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입지라든가 그런 물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잘 노리다 보면은 일반 매매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동산 재테크가 되는 거죠. 청약은 이제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뭐냐면 부양가족 수가 많다거나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을 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게 되면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매매보다는 청약을 노리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점이 높거나 아니면 LH나 SH라고 해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오래 납입한 사람이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세자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또 특별공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거 혹시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청약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가점도 높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주구장창 청약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턴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 매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처한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이 일단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1억이다, 3억이다, 혹은 몇천이다. 이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액에 맞게 일단 부동산을 사보는 거죠.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한 2억인데 전세가 한 1억 5천이다. 그러면 얼마만 있으면 되냐?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는 물론 없죠. 수도권에는 아직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한번 사보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좀 올라주면, 실제 투자한 금액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수익이 나면은 사실 100% 수익이거든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종잣돈 씨앗으로 또 그런 식으로 불리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 계속 오르긴 하지만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좀 오를 아파트들은 잘만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평가된 아파트를 잘 찾아서 사고 좀 기다리고 또 매도해서 또 수익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거죠. 5천만 원 내에도 가능하다.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뭐 3천만 원, 2천만 원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 실제 얘기이긴 한데 충북 진천에 아파트를 제가 2년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2순위에서 청약통장을 싸서 한 건데, 2순위니까 가입만 해도 당첨이 되는 건데, 그게 25평이 분양가가 2억이었던 거예요.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10% 2천만 원, 두 개니까 4천만 원 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전세를 2억에 맞춘 거예요. 분양가만큼 전세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 돈 4천만 원 들어간 게 다 회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제가 들어간 건 취득세만 들어간 거예요. 50. 항상. 제가 사실 투자를 2004년부터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는 시대가 끝났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충북 진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기회들이 사실 매년 있었어요. 매년.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조선시대 때부터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때 언제냐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항상 좋은 시기는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회는 있었더라.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5대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게 2022년 말 2023년 초가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다고 막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봤던 거예요. 왜냐면은 20억까지 갔던 아파트들이 뭐 17억까지 3분의 1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과감히 매수 시점이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헬리오시티 뭐 3, 4평을 17억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24억일만 하더라도 1, 2년 만에 한 7억을 버신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주가나 부동산이 이렇게 폭락을 해보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동산을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거를 결심을 하고 실행하신 분들은 그만큼 수익을 냈다. 저평가는 저는 이제 원가법하고 수익 분석이랑 이제 매매 사례 비교 이 세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뭐냐면 이 공사로 내가 이 돈으로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마이너스 P 아파트들을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가격이 나올까? 전 절대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다 올랐고 인건비, 자재가, 철근값 이런 게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면 원가법으로 따졌을 때 이게 이제 저평가 기준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게 5%냐 6%냐 수익률에 따라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오피스에서 월세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그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수익률을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 사례 비교법은 뭐냐면 인근 지역과 이제 매매 사례를 비교했을 때 다른 데 다 10억인데 이 아파트는 8억인데 근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그 여건 때문에 8억이다. 근데 이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단숨에 10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근 지역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비슷한 유사 지역, 다른 지역도 비슷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만큼은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도 저평가라고 판단해서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주식은 10만 원부터 투자 가능.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이 나도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어쨌든 큰 돈, 목돈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면 또 커지고 전세는 사실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대출을 활용하면 3억짜리 집도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세를 막 2억 5천에 낀다고 하면은 내 자본이 5천인 거잖아요. 근데 5천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대출이 3억까지 안 나올 뿐더러 또 이자도 분명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부동산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고 내 집은 사용자산이잖아요. 내가 들어서 살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주식은 뭐 배당 외에는 사실 현금 흐름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사용 자산으로 부동산이 더 효율적이다. 우선은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식이나 이제 정기식 펀드로 이제 목돈을 마련하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던 것 같아요. 또 대출도 갚고 돈을 모이는 측면에서 주식이나 정기식 펀드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이거 자체로만을 운용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돈이 모이면 항상 부동산으로 옮겨 탔다. 새롭게 또 시도해서 이제 초보자들, 초심자들 위해서 영상 좀 찍어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미래일다 구독자분들은 좀 리프레시 하는 영상 혹은 이제 복습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초보자들, 초심자들한테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그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찍거나 대댓글도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